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크 박진국입니다. 오늘은요, 2024학년도 연세대과학 영재원 과학 분야 기출문제 분석 및 대비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험 운동 많이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직 발표가 나기 전이지만 여러분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건데요. 내년에 또 올해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학년 됐을 때 연세대 영재교육원 시험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미리부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영재원 문제가 연세대 영재원이 시험을 보지 않다가 다시 올해부터 1차의 시험으로 먼저 거르고 또 2차의 면접으로 보게 됐는데요. 일단 시험 문제 오랜만에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전 진국이고요. 네. 자, 저는요, RS 창의 융합교육 컨텐츠 연구소 소장이고요.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유튜브 리얼스 TV 그리고 리얼스 영재학교 있고요. 리얼스 엔터테인먼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 영재원 과학 분야에서도 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7, 8문제 나왔는데요. 그중에 복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1번 규칙잡기 문제, 2번 시계 구하는 문제, 3번 뭐 이렇게 그 기하 문제죠. 뿔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4번 뭐 배수구에 채울 때와 채워진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조건을 구하는 이제 어떤 대수 파트 문제와 그리고 각 그 자리 곱에서의 어떤 경우의 수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 7번 같은 경우 연속된 숫자들의 합이 70이 된 수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영재교육원 기출문제 중에서 연속적으로 뭔가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어떠한 수준이냐면요. 일단 조합과 정수가 복합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대수와 정수가 복합된 문제들입니다. 또 KMO 경시 1차에서 나올 수 있는 쉬운 문제 수준인데요. 올해 KMO 같은 경우에는 또 1차 문제가 좀 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 수준에서 좀 쉬운 수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문제의 어떤 점수로 본다면은 4점에서 6점 정도의 문제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완전 쉽지도 않고 그렇다 어렵지도 않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선행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심화 같은 경우라든지 고등학교 상하, 고일 과정의 수학 정도는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또 사고력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뭔가 그 개념만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좀 복잡하게 풀어내서 계산을 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또 대수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정식을 잘 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1번부터 5번부터 6번, 7번까지 문제라든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였고요. 실제로 제가 영재원의 바이블 교재에서 서울대 연세대 영재원 기출문제를 수록해 놨는데요. 문제 유형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영재원 준비를 하신다면 예상 문제와 기출문제가 충분히 수록되기 때문에 영재원의 바이블 교재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학 문제가 나왔는데요. 과학 문제 총 4문제에 그 4문제인데 그중에서 한 분야당 2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유인력에 대해 설명하고 지표면에서 공을 사선으로 던졌을 때 공은 가속도 운동합니다. 이때 공의 그림자가 운동하는 걸 설명하세요 되어 있고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평으로 운동할 때는 직선 운동 그 직선 등속 직선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중학교 3학년 과학에서 나오는 문제와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문제랑 고2에 나오는 물리법 문제에서 역학 파트의 문제를 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원자 백색광 쏘았을 때 수소원자는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하고 특정 파장의 빛은 튕겨낸다. 이때 빛의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는 것을 이용해서 원자의 전자 내부 에너지 상황을 설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것도요, 어떻게 보면 물리 원, 그리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물리 파트에 나오는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선행이 필요하죠? 그리고 화학 문제입니다. 2개가 나왔는데요. 소금 분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화학 원 과정까지 조금 배웠다면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학교 과학을 좀 중3 과정까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물 내부의 분자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소금 분자 NaCl이잖아요. 그리고 소금 분자를 어떻게 이런 결합은 이온 결합이거든요. 소금을 물에 넣으면 용이 된다. 그렇죠?
이때 물의 극성과 소금의 이온과 함께 결합해서 어떻게 농이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요런 부분 중학교 2학년 과정만 가지고 있어 풀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쓴다고 한다면 화학 1까지 풀어낼 수 있는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요, 잘 풀었을 것입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지표는 다른 행성들의 지표와 다르다. 이때 다른 행성들과의 지표의 차이를 만드는 물질은 무엇이냐? 네, 그리고 이 물질은 곧 상태일 때와 이 상태일 때 밀도가 다른데 그 밀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연현상 무엇인가? 이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겠죠? 사실 수성이나 금성 행성들은 없는데 우리 지구에 많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구에는 일단 산소, 산소 O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쵸. 탄소도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 좀 더 수성과 금성에 비해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학교 과학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간 지구과학 1까지 좀 꼼꼼하게 알 수 있다면 요 문제 아주 잘 풀었을 겁니다.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내공이 많이 필요하죠. 어떤 문제가 영재원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고치상 대상태일 때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학적인 원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서술로 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엔 DNA 문제인데요. DNA는 중학교 3학년에 염색체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요렇게 뭐 인수종 바이러스 DNA가 아닌 RNA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인수종 바이러스 DNA가 모든 인종 바이러스는 DNA가 아닌 RNA에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다면 푸시는 문제겠죠? 그리고 현재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많은 인수종 바이러스 대부분이 왜 박쥐를 수출할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 이슈가 됐을 때 많은 내용들이 이제 뭐 TV나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등등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물 원까지라도 배웠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새로운 이슈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즘 지금 교과 과정에서 생물 원 과정의 하이탑 교재로 좀 풀어낼 수 있었다면 충분히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영적 기출 문제가 비슷비슷한 유형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출 문제, 예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학은 기본이고요. 고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화원까지 하이탑 교재 아시죠? 이거 기본기 잘 닦으면 좋겠고요. 충분하게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한 친구들이 저학년 때부터 과학을 했다면 이런 과정까지 진도가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친구들부터 중등과학을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6학년 때 시험 볼 거니 그 전까지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학원까지 조금 탄탄하게 돼 있으면 과학 분야에서 정말 잘 협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고 요 외에도 뭐 연구 산출물이나 탐구 보고서 할 때도 충분히 내공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예상문제 위주로 잘 훈련하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영전 바이블 교재에 연세대 영전, 서울대 영전 기출문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많이 풀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 과학 이슈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과학 이야기 꾸준하게 접하고요. 과학 잡지 읽고 과학 사이트 이용해서 기사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자주자주 들어가서 최근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재원 대비는요. 영재원 대비하는 것 자체가 영재학교 대비하는 것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 대비하는 과정 속에 영재고, 과학고 대비도 함께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영재원 대비를 위해서 파이널 교재로는 영재원 바이블 추천드리고요. 대학 부설 유형별 기출 예상 문제 있고요.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그 다양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재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에세이 쓰기라든지 심층 면접 대비라든지 그런 문제들 다양하게 있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파이널 교재로 또는 평소에 차근차근 풀어내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리얼스 영재 아카데미 블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스 영재학교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찾아가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